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스펙트럼 안희연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밝은 피부를 원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도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미백 기능성 원료를 찾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감초에서 유래한 천연 유용성 감초 추출물로 피부 미백과 항염 효과를 가진 오일 솔루블 리코리스 익스트랙트 35% 제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색과 피부색에 영향을 주는 멜라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닌은 피부, 모발, 눈의 색을 결정하는 색소로 생물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 대표적인 색소입니다. 특히 피부색이나 모발의 색은 멜라닌의 종류와 양에 의해 결정됩니다. 멜라닌은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중요한 생체 고분자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여 피부암을 예방합니다. 이렇게 피부색에 관여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은 멜라제노시스라는 과정을 통해 생성됩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멜라노사이트라는 멜라닌 생성세포에서 멜라닌 생성이 일어나며 아미노산인 티로신을 티로시네이즈 효소가 도파퀴논으로 변환하고 도파퀴논은 일련의 산화환원 반응을 거쳐 멜라닌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멜라닌은 그림처럼 멜라닌 생성세포의 후기관인 멜라노좀에 저장된 후 멜라닌 생성세포에 길게 뻗은 덴드라이트를 통해 전달됩니다. 하지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도 과하게 발생하여 축적되면 색소 침착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과하게 축적된 멜라닌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과색소 침착 질환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일광 흑자의 경우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는 얼굴, 손등, 팔뚝 등에서 발견되며 갈색에서 검은색 반점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다음으로 기미는 자외선 노출, 호르몬, 유전 등의 이유로 발생하며 특히 여성들의 임신, 피임약 복용 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쪽 뺨이나 이마 등에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염증 주변으로 흐릿한 가장자리를 가진 반점들이 생겨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여드름, 아토피 피부염이나 미용 시술 부작용, 면도 등으로 인한 자극, 핏 그을림 등의 이유로 염증이 생겨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윤기 있고 밝은 피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화장품 업계에서는 해당 문제들을 인식하고 피부톤을 개선하고 맑은 피부를 가꾸기 위한 새로운 물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활성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알려진 주요 피부 미백 원료로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용성 원료 중 대표적인 알부틴의 경우 과거부터 가장 많이 알려진 피부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알부틴이 시간이 지나면 일부 하이드로퀴논으로 변하는 문제로 인해 현재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는 불법 제품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아시는 나이아신아마이드의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피부 미백제들과는 달리 멜라닌 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이 아닌 멜라노좀의 이동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미백 효과가 조금은 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저렴하지만 불안정하여 사용이 어려운 비타민C와 이를 개선하여 만들어진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가 있으나 MAP와 같이 가격이 비싸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용성 원료로는 하이드로퀴논과 코직엑시드가 있으며 하이드로퀴논은 현재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코직엑시드의 경우에는 최근 안전성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알파비사보롤의 경우는 한데이아 나무 유래 천연 미백 성분으로 미백 효능 이외에 항염이나 진정작용이 있어 민감성 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현재 바이오 스펙트럼에서도 관련 특허를 가지고 판매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소개드릴 제품의 원료인 스페인 감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감초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초본 식물로 과거로부터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감초는 다른 약재들과 함께 섞으면 맛을 부드럽게 하고 약효를 조화롭게 하여 이러한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감초의 주요 화학 성분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번 시간에는 그중 특히 미백에 특화된 글라브리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라브리딘은 미백과 항염 효과를 가진 감초의 대표 활성 성분으로 티로시네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자외선에 의해 유도되는 색소 침착을 감소시켜 피부의 톤과 투명도를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글라브리딘의 인비트로에서의 효능에 대한 설명으로 항염증과 또 멜라닌 생성 억제에 대한 효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라브리딘의 항염증 기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라브리딘은 세균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LTA, 리포테이코산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 반응 과정에서 활성화된 NF-케파비와 또 P38MAPK
JNK 경로를 차단하여 염증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1 베타, 아이노스, NO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습니다. 다음은 글라브리딘의 항염증 효과 관련 실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LTA로 유도된 염증 반응 과정에서 20마이크로몰의 글라브리딘을 처리한 이후 유의미하게 아이노스 mRNA와 아이노스 NO의 발현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하여서 글라브리딘이 mRNA 전사 과정에서부터 단백질 발현 수준까지 모두 항염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식세포에서 수행한 실험에서 염증성 질환의 발병에 관하여 지질성 염증 매개물질인 포로스타글라딘 E2, PGE2 레벨을 분석한 결과 글라브리딘을 처리한 군에서 유의미하게 PGE2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글라브리딘의 항염 효과를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라브리딘의 미백 효과와 관련 또 멜라닌 생성 억제 기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이나 알파 MSH 같은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등의 자극으로 인해 멜라닌 세포 표면에 MC1R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멜라노제네시스가 일어나 멜라닌 생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글라브리딘은 이 과정에서 크레베 인산화를 억제하고 또 saksten이나 CRTC1을 저해하여 MITF 전사 조절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티로시네이즈를 감소시키고 결론적으로 멜라노제네시스를 감소, 이후 근본적으로 멜라닌 생성 억제를 유도하게 됩니다. 바이오 스펙트럼의 또 다른 미백 원료인 알파 멜라이트와 비교해보면 알파 멜라이트의 경우 유효 성분인 알파 비사브롤이 염증 반응에서 일어나는 아데닐 사이클레스라는 효소의 작동을 차단하여서 ATP가 CAMP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 이후의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멜라닌을 억제하고 있고요. 글라브리딘은 직접적인 티로시네이즈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멜라닌 생성 세포주 중 하나인 B16셀에서 알파 MSH로 염증 반응을 유도한 이후 글라브리딘 처리하여 멜라닌 감소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글라브리딘을 각각 5마이크로몰, 30마이크로몰 처리 시 알파 알부틴보다 더 강력하게 티로시네이즈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고 멜라닌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라브리딘이 뛰어난 미백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라브리딘 외에 페인 감초 뿌리 추출물에 있는 글라브린, 이소키리티제닌, 또 세미리코 이소플라본 B, 알로리코 이소플라본 B 등의 활성 성분들 또한 티로시네이즈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약처에서 승인한 미백 고시 원료입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또 자외선 차단 및 보호 이렇게 세 가지 효능에 대하여 고시 원료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백 기능성 원료는 다음과 같이 8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에서 소개드리는 오일 솔루블 리코리스 제품의 경우에는 글라브리딘 함량이 35% 이상의 원료로 해당 제품을 이용하여 완제품을 제작할 경우 0.05% 농도로 첨가하시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고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알파 비사보롤 관련해서는 바이오 스펙트럼의 알파 멜라이트 에코 제품이 있으며 단순 피부 진정과 항염을 위해서는 알파 멜라이트 에코 제품을, 또 미백 고시를 위해서는 알파 비사보롤이 97% 이상 함유된 알파 멜라이트 에코 KFDA 그레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역시 관련하여 바이오 스펙트럼 제품들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단독 원료인 나이아신아마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백 효능을 위한 복합 성분이 들어간 화이트 10 SL이나 나노 브라이트 N 제품이 있습니다. 강나노 뿌리 추출물 역시 바이오 스펙트럼의 나노 브라이트 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 관련하여 관심 있으시면 바이오 스펙트럼 원료 쇼핑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는 자사의 스펙 화이트 제품으로 출시되어 있고요.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역시 자사 쇼핑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부틴 제품 역시 베타 알부틴보다는 구조적으로 훨씬 안정한 BS 알파 알부틴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에틸 아스코빅 엑시드도 BSEAA라는 원료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라브리딘의 멜라닌 생성 억제 관련 인비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험은 피부에 자외선을 조사한 후 글라브리딘 0.5% 영역을 3주간 도포하여 피부 색소 침착을 확인한 내용으로 글라브리딘을 도포하지 않은 좌측 대조군에 비해 도포 후 색소 침착이 구간으로 구분되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부위에서 도파 양성 멜라닌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 대비 34%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피부 밝기를 측정하는 L-밸류 결과에서도 0.5% 글라브리딘 도포 후 유의미하게 피부가 더 밝아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글라브리딘이 실제 피부에서 미백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일 솔루블 리코리스 제품에 대한 분석 데이터입니다. 본 원료는 황갈색에서
젓갈색을 띠는 분말 형태로 글라브리딘을 35% 이상 함유하여 미백 고시 가능한 원료입니다. 용해도는 유용성 원료이고요. 글라브리딘 토너로 실험한 결과 16주 동안 상온 또 50도 온도 조건에서 안정함을 확인하였고 pH 안정성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성 시험 결과입니다. 본 제품은 인체 피부 1차 자극 시험에서 피부 자극지수 0.00으로 무자극성 제품임을 확인하였고요. 광독성 시험을 통해 광독성이 없음, 완자극 시험을 통해 안자극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품 정보입니다. 본 제품은 오일 솔루블 리코리스 익스트랙트 35% 이상 제품으로 피부 미백용 식약처 고시를 위해서는 원제품의 0.05% 농도 이상을 첨가해 주셔야 고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형 가이드로 해당 방법을 참고하시면 피부 미백 크림 제작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관련하여 본 제품은 비건, NMPA, 할랄, 넌 GMO 등 관련하여 대응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요약입니다. 오늘은 유용성 감초 추출물 제품인 오일 솔루블 리코리스 익스트랙트 35%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초는 오래전부터 즐겨 사용되던 약용식물로 특히 유효 성분인 글라브리딘은 멜라닌 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비트로와 비보 실험에서도 항염 진정뿐만 아니라 뛰어난 피부 미백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은 비건, 천연, 유기농 등 다양한 화장품에 적용 가능하며 해외 수출 역시 대응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제품 관련하여 파우더 제형이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액상화 원료도 함께 소개드리니 제형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께는 오일 리코엑스 1.0B 제품과 오일 리코엑스 2.5 제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바이오 스펙트럼의 원료들에 관심 있으시면 자료의 인포 메일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